예, 안녕하세요. 요 며칠 연달아서 계속 원유 ETF, 인버스 계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미동학운동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서 오늘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는 분이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했더니만 생각보다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시면 예, 감사해요, 정말로. 구독해주신 분들 특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은근히 좀 달성감 비슷한 게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딱 로그인을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유튜브 제목이 좀 살벌하다, 그죠? 마약 카르텔이나 투기 도박 같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증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죠? 뭐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대북 문제, 이 문제가 일단 좀 있고요. 대북 리스크가 커지면 보통 한국에 자금 유입이 잘 안 돼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 증시가 일단 떨어졌어요. 미국 증시가 빠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침에 개장을 하면 그 영향을 아무래도 조금씩은 받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갭하락으로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가 1855.51에서 종가 장 종료가 1896.15 상승은 했어요. 그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증시가 일단 하락한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죠? 하락한 이유는 유가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산 지수라든지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일어가지고 전체적인 증시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제 동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 소비 계층이 되는 중국이나 전 세계적인 공장들이 쉬어요. 경기 전망도 좋지가 않아요. 억지로 부양을 하고 있는데 기름에서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조짐이 나와버린 거죠. 결국 그 불안 요소를 표출해버리니까 그래서 증시에 반영이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단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대북 문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두산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사, 중공업들이 돌아오는 회사채 어음이죠. 이거를 막는 기간이 임박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24일에서 27일 정도에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막긴 막았습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데서 어떻게든 좀 융통을 해주기도 하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매각 매수 절차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든 겨우겨우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괜찮아지고 대통령이 오늘 경제정책 발표를 했죠. 뉴딜 정책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나중에 후반에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증시가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종반에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거래소 코스피죠. 코스피 쪽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는 좀 작았어요. 아마 대북 문제 영향이 좀 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기타 등등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설명할 부분 ETF로 나간 돈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거죠. 코스닥은 좀 평범합니다. 일단 외국인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북 문제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이긴 했어요. 평균적인데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 순매도가 3,200억 정도 돼요. 대강. 야,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요즘 참 많이 실감합니다. 매일매일 순매수를 5천억, 3천억, 9천억 이렇게 하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약간 정체되어 있긴 한데 오늘 매매 총 회전 액수 자체는 굉장히 커요. 평소보다 더 많아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돌지가 않았는데 총 회전된 자금 자체는 더 많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ETF로 다 갔죠. 물론 또 다른 곳에도 갔을 수도 있지만 주로 원유 ETF, 특히 인버스 또는 리버스라고 부르는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으로 많이 갔어요. 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했을 적에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그 상품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갔어요. 상품 구매 내역이 개인이냐 뭐 외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개인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겠죠. 영상에 올리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ETF는 증권사마다 상품이 조금씩 달라요. 삼성도 있을 수 있고 대신도 있을 수 있고 뭐 신한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상품인데도 펀드를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분산이 돼 있어요. 같은 인버스, 같은 레버리지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쪽이라도 역대 최대급의 거래량이 나왔다고요, 오늘. 이 거래량의 매매 주체는 전부 개인이란 말이죠. 오늘 낮에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든 생각이, 야, 이쯤 되면 개미 동학 운동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메뚜기 떼나 마약 카르텔 같은 거, 그리고 뭐 투기 도박 같은 이런 단어가 막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오해가 없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가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개미 이러는 게 뭐 좋은 의미로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의미로 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가 성실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본인이 개미라고 자칭을 하지만 그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공개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면 최근 근래 한두 달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분명히 성실한 투자자가 절반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애초에 해당도 없고 아마 한 달쯤 후에 이 영상 들으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닐 거예요. 지금 듣는 분들은 이런 상품에 투자도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글쎄요, 조금 소문 듣고 혹하셔서 찾아보다가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투자하지 마세요 라고 권하고 싶어요. 운이 상당히 따라야 됩니다. 원자재 ETF는 롤오버가 있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예전 영상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5월물 롤오버 문제가 굉장히 터졌었죠. 영상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은 5월물 롤오버가 일단 끝났습니다. 롤오버의 문제는 최소한 지금 당장엔 없어요. 하지만 지금 ETF의 그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유 선물이 6월물이에요. 5월물이 끝나고 6월물이 온 것 뿐이지 6월물은 또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름 보면 알겠지만 6월 말 정도에 이미 마감이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 영상에도 썼지만 원자재 선물은 한 달 단위의 월물 마감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라서 5월물 끝나고 6월물 그리고 또 7월물이 오겠죠. 8월물, 9월물 계속 연달아서 오는 거지 뭐 새삼스럽게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괴리율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월물 마감을 빨리 당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찌되든 간에 6월물 구매하신 분들은 6월 말쯤에는, 그러니까 늦어도 6월 말까지는이죠. 뭐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청산을 하시거나 또는 좀 더 전망을 보고 롤오버를 해야 돼요. 이쯤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딜레마가 일단 생겨요. 개미들의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뭐 이 경우에는 돈이 되겠죠. 뭐니 해도 머니. 썰렁한 농담 죄송합니다. 수익이에요. 어쨌든. 그럼 그 수익이 단기라도 소위 말해서 단타죠. 최대의 수익이 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견이나 문제를 삼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때는 물론 정확한 판단 기준과 명확한 목표 가격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있다면은 ETF에 단기 투자를 정말 단타 수준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수익을 이미 봤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삼는 건 진입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아까 영상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보고 있었어요. 우연찮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소위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ETF로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 드리는데, 30대 회사원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이분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2월 3월에 다들 막 저점 매수 하면서 바닥 신호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외치길래 저점 매수라는 개념으로 크게 욕심 안 내고 구매를 하셨대요, 주식을 몇 가지를. 근데 다 아시겠지만 3월 초부터 또 신나게 빠졌다, 그죠? 빠지면 빠지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는 소위 물타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몇 차례 추가로 계속 산 거죠. 이쯤이면 더 안 빠지겠지, 이쯤이면 더 안 빠지겠지. 특히 코스피 2000 지수 닿았을 적에 사람들이 좀 그런 심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사셨나 봐요, 그때. 그러고도 또 빠졌다, 그죠? 그쯤 되니까 자기가 판단이 안 되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는 좀 안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딩방이죠. 투자자문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미묘한데 어떤 데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리딩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리딩방에 가서 일단 문의를 했답니다. 아마 유료로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 상담을 한 리딩방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빠질 수가 없다. 저점 매수다. 사라라고 해서 또 샀대요. 벌써 3번에서 4번을 산 거예요. 이분 말씀으로는 주변에 저 말고도 조언해 주신 분이 좀 계셨어서 그런지 한 번에 사지는 않았대요. 주식을 여유 자금의 3분의 1 정도씩 쪼개서 샀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괜찮은 걸로. 그렇게 샀더라도 계속 빠졌잖아요.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계속 샀다 그랬죠. 3분의 1, 3분의 1 두 번 사고 나서는 좀 불안해서 또 나머지 3분의 1을 반으로 쪼개서 샀대요.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에 리딩방에 상담하고 또 샀는데 그리고 나서도 빠진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1900선, 1800선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 번째 산 게. 그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았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런 분인데도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코스피 지수가 1800일 정도에 마지막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더 빠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안심을 하셨겠죠. 더 바닥이 오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계속 3월 중후반부터는 올랐어요. 지금까지. 코스피가 회복을 했다,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조금 무리하셔가지고 1600선, 1500선 조금 넘어갈 쯤에 완전 바닥에서 약간 벗어난 쯤이었겠죠. 삼성전자를 한 번 더 사셨대요. 이때는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이제. 5번째 매매를 조금 무리하게 하셨어요. 이 5번째 매매 때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액수를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앞에 4번의 매매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은 안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회복을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하긴 했어요. 저점 대비 15%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기준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이 거의 그 정도 회복을 했을 거예요. 회복이 좀 더뎌요. 빠른 편이 아닌데 그 와중에 옆을 보니까 다들 제약, 키트, 바이오 주식, 소위 테마주죠.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하루에 15%, 20%씩 막 수익을 내요. 자기는 며칠을 기다려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 거죠. 옆에는 저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고 있으니까 좀 생각이 있으셨던가 봐요. 여러 가지 욕심이 좀 있었겠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청산을 하시고 좀 불량한 주식을 청산하셨겠죠. 그리고 소위 제약 바이오 키트 테마주에 편성을 하셨죠, 이분도. 결과가 좋았냐라고 물으면 아주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지도 않은 정도. 고만고만 하셨대요. 그러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빌린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5번째 매매했을 적에. 깝깝해지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고 있으니까 또 ETF가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욕심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이면 욕심이 나는 거는 당연해요. 이걸 뭐라고 하기는 조금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뛰어드는 게 문제가 되죠.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ETF 상품은 롤오버가 있고 2월이 돼요. 월물이 넘어간다고요. 지금 가격은 월물이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을 회복한 게 아니고 가격에 괴리가 있어서 그게 돌아온 거예요. 월물 마감이 37달러, 마이너스 37달러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6월물은 같은 날 22달러에서 15달러까지 빠졌었다고요. 어느 정도 가격을 서로 맞추려고 한다고도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춰도 하락은 한 건 사실인데 가격 괴리가 생긴 거죠. 그 괴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 보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요. 문제는 상승이 나는 게 차트에 보이기에는 엄청난 상승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공시나 경고를 안 읽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거기다 뛰어 들어가고 있어요.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딜레마가 이제 생기죠. 삼성전자가 15% 올라갈 적에 100%, 200%, 500% 이렇게씩 올라가니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배 아프고, 제일 처음에 개미동학 운동이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장기 투자, 저점 매수 이런 거 외치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ETF에 몰려가 있다고요. 그리고 샀죠. 인덱스 펀드? 지수 추종 펀드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거 추종하는 이런 거 사신 분은 조금 일말의 이해라도 되는 게, 그냥 귀찮으니까 특정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장르별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삼성 인덱스라든지 지수 코스피 인덱스라든지 이런 거, 레버리지 상승 쪽이냐 인버스 매도 쪽이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기 견해니까. 사는 이유가 일단은 ETF가 편해서 사거나 정말로 극히 일부 몰랐는데도 누가 추천해서 사시거나, 어쨌거나 이쪽은 조금 납득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원유 선물 ETF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모르기는 해도 HTS상에 투자 유의 동의서 같은 걸 한번 OK 체크하게 돼 있을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읽어만 보시면 아마 살벌해서 사실 OK를 못 눌렀을 거예요. 동의하셨어도 거래를 좀 지양하거나 욕심에 그냥 빨리 누르신 거죠. 사실 거의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이 워낙 많았으니까 사실 5월 롤오버 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5월물 롤오버 때. 그러면 원유 ETF 같은 경우엔 문제의 원인과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지만 한 달 안에 이미 롤오버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 청산해야 최대 수익이에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이미 사신 분들은 어디로 굴러가도 롤오버 비용 안 물고 나는 게 최대 수익이죠. 최대 수익인데 롤오버 물면 또 수익이 줄어들고, 마이너스인데 롤오버 물면 또 수익이 또 줄어들고, 여기선 수익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겠죠. 어정쩡한 수익인데 롤오버 물면 당연히 또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롤오버를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그 자신들이 생각한 인버스나 레버리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과연 그럴까라는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곧. 그 설명하기 전에 동학운동 이야기 다시 좀 할게요. 왜 동학운동 했냐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저점 매수 한다면서요. 장기 투자한다면서요. 그죠? 그때 왜 저점 매수 장기 투자 외치면서 사람들이 샀습니까?
코스피가 있을 수 없는 저점 가격으로 계속 떨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그죠? 지금 기름이 역대급이잖아요. 99년도 이후로 아마 역대 최저가라고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에. 그 개미 동학운동이라면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나게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반대편으로 오히려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논점이 일관적이어야지.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가격에 왔고 치킨 게임에 몰려가지고 석유업체들이 파산 준비도 하고 있다고요. 유니트 같은 회사, 시추업체인데 셰일가스 아마 시추업체일 거예요. 여기도 지금 파산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줄지 어떨지는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니까 모르겠지만 신청은 일단 했어요. 그러면 오일 시추업체, 원유 관련 업체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가격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빠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이 논리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외치면서 산 거잖아요. 이런 맥락이면 차라리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괜찮죠. 납득이라도 가요. 그런데 인버스 사신 분들은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투기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과격하지만 하는 거예요. 주식 차트 용어 중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날리스틱, 뭐 분석적 기법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영어 단어가 좀 살벌하다, 그죠? 죽은 고양이도 튄다. 진짜로 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월가에서 나온 말인데, 고양이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당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자기가 착지할 수 있는 데서는 그냥 가볍게 착지를 하거든요. 뭐 가끔 놀라면 좀 팔짝 뛰기도 하고, 점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약간 자기 탄성을 이용해서 좀 뛰면서 충격을 흡수하나 봐요. 제가 본 고양이들은 전부 집에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그런 고양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일단 키우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고양이가 되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생물이 살 수 없는 높이에서 던지는 경우, 요즘으로 치면 동물학대겠죠. 예전에 나온 말이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지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쨌든 높은 데서 던지면 고양이가 죽어도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한번 튕겨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나온 건데, 급락 뒤에 기술적 조정 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데드캣 바운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술적 하락, 기술적 반등, 그 이후에 추가 하락,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될지 어떨지는 몰라요.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을 분석적 기법을 가진 사람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아까 오일 ETF는 계속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지속이 돼도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 모두 롤오버 전에 청산을 하는 게 가장 이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이 수익일 경우라도. 만약인데 지금 구간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서 추가 하락이 한국 증시가 일어나고 미국 증시도 그렇게 거의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차트가.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름값이 반영을 증시랑 연동해서 하진 않아요. 전혀 생각 못한 방향으로 튀어가거나 더 다시 올라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도태되면서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와중에서도 계속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셰일가스 업체가 무너져도 크루드 오일은 계속 생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든 내가 소위 말해서 물린 가격이 돼 있을 적에 롤오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머리를 굴리시는 게 어떻게 했냐면, 그 인버스나 레버리지 한쪽만 사시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사요. 양쪽을 다 사고 문제가 생기는 쪽을 먼저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 단 1원이라도 먼저 수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주식 관련 책 초반 초중급 정도쯤 되는 책에서 아마 수수료에 대한 딜레마 같은 게 나오지만, 수수료라든지 세금 같은 걸 내고 나면 제로섬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뭐가 문제냐면 괴리율이라는 개념이 ETF, 특히 원유 선물에는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가격을 100%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볼 적에는 수익이 적게 올라오는데 손실을 볼 적에는 손실이 더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ETF 거래 정지예요. 상품이 터져버리는 거. 지금 없어져서 그렇지 ETF 상품 중에 원유 선물 중에 3배로 올라가는 3X, 5X 상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 있었어요. 그거 터져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서 몰라서 이제 와서 원유 선물 찾다 보니까 2X나 그냥 1X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보시는 거지. 있었다고요. 증권사가 이거 너무 위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듯 굉장히 좀 ETF 자체가 위험한 상품인데 원유 선물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함과 위험함이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죠. 리스키하다고요. 리스크가 엄청 큰 리스키한 상품인데 그런 상품을 그 저점 매수 외치는 개미 동학 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만한 주식인가? 저점 매수나 가치 투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가치 투자, 저점 매수의 측면을 넘어서라도 단순하게 봤을 때도 너무 리스크한 투자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또 그렇게 오늘 오전에 개인들이 이탈하면서 이동하는 모습? 물론 이 이동이 제 눈에 보이는 게 명확하게 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마약 카르텔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마약 카르텔이라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뭐 오펙 카르텔, 석유 카르텔 이러면 좀 들어보신 적은 있을란가? 그래도 요즘 집에서 다들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많이 보신다 그죠?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나르코스라고. 그게 마약왕 이야기인데 시즌 1 정도였나? 거기 정도쯤이 대략 카르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부분을 대강 보여줘요. 제가 뭐 시즌 2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후에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기가 있으면 계속 나오겠다 그죠? 모르긴 해도 카르텔 결성을 했기 때문에 카르텔이 와해가 돼야 돼요. 이건 아마 나르코스 자체는 역사적으로 있던 모델이 있었던 모양이라서 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카르텔이라는 게 욕심에 의해서 뭉쳐서 욕심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깨지는 뭐 그런 관계예요. 역사적으로는 CIA였나요? 뭐 이런 애들이 개입하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워낙 인상적이었는지 뭐만 하면은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펙 그 석유 협회 얘네들도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어요. 가격을 담합해서 안 풀어줬으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석유를 좀 더 뽑아내고 서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가 감산 실패를 해버리고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 그죠? 카르텔의 말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개미 동학운동에서 일심동체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것저것 살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슬슬 그게 배신을 하는 단계? 각자 자기 수익 청산을 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15% 올랐지만 어떤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잘 모르긴 해도 셀트리온 같은 거 바이오주 중에 좀 대표적인데 이게 1년 전에 가격보다도 좀 더 올랐을 거예요. 셀트리온 주식 전부 다는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래서 3가지죠.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혹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수익 청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르에서. 바이오가 예전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올해 들어서 하락하기 전에 이미 하락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 1명, 2명 빠지고 나가면 누구든지 이탈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깨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자기 돈 벌려고 원래 처음부터 들어온 거니까 돈 벌었으면 나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단합된 힘 자체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논리죠. 그 동학운동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점점 힘이 없어지니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저점 매수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 심플한 거죠. 개인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 이게 아마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리되는 단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지금은 덤으로 저점 매수 장기 투자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고 투자 심리가 아니고 투기 심리로 거의 변질되어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죠? 오일 ETF 같은 거 보면 이거 어디에서 목표 가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아마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흩어진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뭐 물리거나 또는 손절 이탈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로 수익 보는 투자자는 소수가 되겠죠. 지금까지 벌었던 사람들도 다 손실을 내버리면. ETF만 해도 봐봐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한 달 안에 다 이탈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개미들, 지금 개미 동학 운동하는 사람들에서 이탈률을 보여주는 거니까. 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주식보다 항상 파생 상품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다루는 상품이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상품 굉장히 많이 다뤄왔어요. 그래도 그건 일할 때죠. 일할 적에는 약간의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컨트롤 하시면서 거래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 상태를 많이 평정심을 유지하시라는 이야기도 하고, 리스크가 있는 불특정 요소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ETF가 상당히 개인 투자하시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부 운이 좋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ETF 상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 의향이 있거나 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말지. 어쨌거나 오늘까지도 연달아서 한 3일 정도 본의 아니게 원유 크루드 오일 그리고 관련된 WTI 원유 ETF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기가 좀 시기라서 좀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좋아요, 구독 이거 눌러달라고 하니까 해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신중한 투자 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